다음 사건은 요즘 배달에 커피도 많이 시켜 먹긴 한데 이것과 관련된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배달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주 부산 수영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피해자가 배달 앱을 통해서 커피를 주문을 했고 이게 배달 완료가 됐다는 알림과 함께 현관문 앞에 배달이 됐다는 사진, 인증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커피를 가지고 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커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당하니까 이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네, 영상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배달을 했던 배달 기사가 커피를 현관문 앞에 놓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에 다시 다시 가져가네요?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임 변호사 왜 이 배달 기사는 다시 가져갔을까요? 피해자는 배달 기사가 커피를 다시 가져간 걸 인지한 직후에요. 배달 앱에 문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알아보니 이 배달 기사가 이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을 완료하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그 이후에 보니 오배송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 배송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후 커피를 다시 회수했고 회수한 다음에 다시 오배송을 제대로 하려고 찾아가는 와중에 주문이 취소되어서 자체적으로 커피를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배송을 인지하면 다시 또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오배송됐다는 것을 알리고 주문 취소나 아니면 다시 배달해주겠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은 점이 좀 의아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절도죄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서정민 변호사 이렇게 만약에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결론이 난다면 커피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나요? 네,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절도죄를 성립을 검토해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달 기사가 음식을 이제 주문한 대로 그 집 앞에 둔 순간 사실 그 음식의 소유권은 주문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인증샷을 찍고 다시 가져가는 것은 그냥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절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실 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음식점 업주의 그런 음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횡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상 횡령죄로 또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법적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뭐 절도죄든 혹은 업무상 횡령죄든 성립이 가능하고 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까도 그렇지만은 배달했다는 거를 인증샷이라고 하죠.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전 고객에게 줬다는 건 안심하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뭐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벌을 받을 때는 다른 사안들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뭐 커피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적인 그런 절도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무척 소액이다 보니까 뭐 다른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매우 가볍게 처벌에 끝날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어서 주문한 그런 고객에게는 일종의 기만 같은 그런 행동을 취했고 또 이러한 행위들은 한편으로는 업주에게도 사실 영업상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신뢰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검찰이나 혹은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소비자 측 혹은 업주 측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줬다라고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보다는 조금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이런 사례도 있지만 배달 기사분들이 곤혹스러운 상황도 많죠. 맞습니다.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달 기사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런 동선을 제한하고 지정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화물기사용 엘리베이터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오토바이를 단지 내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해서 입구에 세워두고 가장 안쪽까지도 좀 도보로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출근해서 탑차를 열어보니까 여기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먹다 남은 치킨과 빈캔, 뭐 떡볶이 용기 등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는 건데 굉장히 화가 났다.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이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든 영역에 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배달 기사에게 다른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떤 형법상의 처벌이나 법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이것이 합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다 판단이 된다면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은 넣어볼 수 있을 것이고 차별이라 인정이 되면은 뭐 시정 권고는 내려질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입주민들 간에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